이제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은요, 제목이 섬뜩합니다. 정치인 윤석열, 지뢰 위에 서다. 하하. 장모가요,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부당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대선 레이스 등판 사흘 만에 대형 악재가 닥쳤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 편에서는 뭐 장모 리스크다, 처가 리스크다, 좀 이런 표현까지 써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사 이렇게 오르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 총장 대권 선언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장모께서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게 있다거나 언급한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사건은 최광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그냥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도 비록 뭐 윤 전 총장이 요즘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과거에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지금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와는 무관하고 이건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뭔가 표적 수사의 느낌도 난다. 좀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가 어제 이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최 씨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혐의를 보니까 혐의 내용 볼게요. 최 씨는 2012년 말 주모 씨 등과 공모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의료재단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에 관여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있다. 요양급여 편취 금액이 상당합니다. 23억 정도 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 국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떠오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을 만나서 했다는 말, 우리 장모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런 말을 한 게 불현듯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별명도 가지시게 됐어요. 윤10원이라는. 그런데 뭐 그런 말은 말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께서 해명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은 그 발언이 좀 와전된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 모두는 대권 후보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후보도 그렇고 정치권도 좀 담담하게 이 사안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러면 대선 후보 검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 그건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은 이 사안을 놓고 막 왈가왈부하기보다 우선은 네.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검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언론과도 다르고 그리고 일반 국민적 시각과도 달라야 하거든요. 조금 해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검증, 재산 검증은 모든 후보들에게 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장모가 이해충돌 방지법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게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런 검증을 통해서 가면 네. 될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장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해라 이런 압박이 야당 쪽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모니까 괜찮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측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매달 유지비 최소 유지비가 2,100만 원이더군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예금은 2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보증금 1억 5천에 그다음에 그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4천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하는데 수행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억은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 그럼 당연히 아내가 주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젊은 여인이 일찍이 아파트가 있고 뭐 재산이 있다는 건 팩트니까 그 부분의 재산 형성 과정이 장모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논란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빨리 종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엉뚱하게 말싸움하지 말고 그냥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대권 후보 선언한 분들은 그 재산 검증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를 제안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대선 출마 선언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출마 사흘 만에 장모 악재. 여당에서는 입장 밝혀라. 야당은 연좌제 적용은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모 구속에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고 요양급여 편취로 국민에게 부담 줬다. 부당하게 받은 거니까 23억 돈을 국민에게 부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요. 윤 후보가 박근혜 최순실 기소 때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 논리 폈다. 장모 판결 관련 언급하는 게 도리다. 조국욱 전 법무장관은 과거 무혐의 검찰 처분 감찰해야 된다. 아주 그냥 파상 공세로 여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윤석열 입당 자격 요건 변함은 없다. 앞서 이게 연좌제에 안 된다는 그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도 마저 볼게요. 경향신문 기사 보고 처가 문제 분리 전략 내세웠지만 대선 행보 타격 불가피. 윤 전 청장이요. 이 장모의 이제 선고가 나온 다음에 이거는 이 법 적용에 여기 읽어드릴게요. 선고 후 40여 분 만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당초 윤 전 총장 캠프는 별도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입장을 조금은 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고 우리 정미경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한국일보 3면.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 재판, 이 사건도 1심밖에 안 났지만요. 이건 시작이랍니다. 장모 리스크는 시작일 뿐 재판이 한 개 있고요. 수사가 2건, 그리고 입건되게 2건 있답니다. 첩첩 산중이다. 앞으로 이 재판이나 수사 관련해서 혹독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앞서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들려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도 지금 앞서 경제 공동체 논리 적용을 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 부분도 그때 정진석 의원 만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전언한 거.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정치를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혹독한 검증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는 아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검사 저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9년 정도 하고 이제 바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물론 저는 비례로 시작한 게 아니고 지역구 정치인이었습니다. 4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공천 줄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한 사람,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1등해요, 지역에서. 그러면 공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개파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이게 정치 현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당선될 사람을 공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선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내 편이 그냥 거기 가서 떨어져도 남의 편은 공천 안 주고 내 편을 공천 주는 거. 이게 여의도 정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살아남았지만 공천 못 받고 무소속 나가고 여러 가지 그 험난한 길을 겪은 다음에 저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제가 그래서 계속 공개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빨리 입당하라 그랬던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딱 당대표가 되고 5일 안에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은요. 입당 그냥 책임당원으로 입당 그거 써가지고 입당원서. 네. 예, 입당원서 써가지고 그 시당에 가서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입당합니다. 책임당원으로. 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정치의 그냥 이 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검사의 시각인 거예요. 왜냐? 검사의 시각에서는요. 이게 2015년도에 장모 사건은요. 이미 클리어가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소됐지만 이 장모는 무혐의가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15년도가 언제였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움받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을 보면 무조건 죽였을 거예요. 그냥 장모는 그냥 그때 당시 구속됐어야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저 그 장모가 무혐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저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문제가 많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무죄,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유죄. 이게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기록을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저 순진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 장모는 무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치권으로 이제 대선을 자기가 나간다고 하고 물론 본인이 나간다고 처음부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아, 윤석열 전 총장은 내 편 남의 편이 없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대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에요. 대선 자기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혹독한 여의도 정치,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본인이 이거를 다 감내하면서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가야 돼요. 만약에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 국민들께서 다시 또 지지율로 높이 올라갈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내려가겠죠. 네.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앞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매조지를 하고 가야지 어물쩍 가다가는 혹독한 여론의 이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중앙일보 기사 볼게요. 이준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좌제가 없어서 괜찮다. 입당하는 것도 괜찮고 대선 후보로서도 괜찮다. 아마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제공동체 논리,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 적용했던 그 재판 때 적용했던 그 혐의 기소장에 들어갔던 공소장 들어갔던 그 논리를 적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일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는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드려야죠. 존중해서 최서원 씨. 박근혜 최서원 사건 때 적용했던 논리,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라.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잠깐 볼게요. 윤석열 장모 실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바람 한계가 입증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다른 사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대안론 목소리도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나 볼까요? 유영하 교수님. 예. 앞서 이제 뭐 경제 공동체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것도 뭐 앞서 보기 연좌제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이 글쎄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유권자 판단이요. 대선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장모가 어제 3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무장병원을 설립을 해서 그 4명과 함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을 편취라고 썼습니다. 편취. 예. 이건 아주 그 요양급여를 갖다 쓴 거죠. 아주 나쁜 죄질이죠. 그래서 사실 3년이라는 선고, 징역형 3년이라는 건 중죄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기죄는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이제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갖고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책임 면제 각서를 썼단 말이에요. 장모 최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이번에 처음 받은 거예요.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다른 공동범인 3명은 징역형을 받았는데 아주 죄질이 나쁜 거니까요. 장모 최 씨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였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 재판부도 이 책임 면제 각서가 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서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3년 선고를 내린 건데 이준석 대표에게나 송영길 대표에게는 무슨 얘기하면 제 생각엔 그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결국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당시에 장모 최 씨 아니면 부인도 지금 뭐 2가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축구하고 문제하고 그 그림 전시회 네. 이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뒷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저는 주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공수처에서 밝히든 아니면 혐의가 없든 근데 이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검사들이나 검찰들의 관행들 이런 네트워크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유롭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장모하고 처가한 부분에서 직접 관여 안 했다 그러면은 주가 조작 의혹에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적이라는 부분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염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는 현대 정치는 이제 현대 시대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해요. 감성 정치. 논리적인 언어로 해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들 아니면 부인의 과거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킨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법치 정의에서 실추된다.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아마 내부에서는 저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윤석열 자초하면 우린 망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 정치 감각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관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장모가 오늘 법정 구속됐는데요. 3년 징역 받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뭐 그건 당연히 뭐 존중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뭐 그분의 어쨌든 뭐 과오나 아니면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선 주자가 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윤 전 총장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인데요. 윤석열 이르면 내일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영세 만나서 입당 논의할 거다. 이준석 대표는 장외에서 입당 간보기 보세요. 제목이 보세요. 말이 재밌습니다. 장외에서 입당 간보기 하다가는 1초마다 손해봅니다. 이야, 더디 올수록 그만큼 지지율 내려가니까 빨리 와요. 빨리 와. 입당 열차 빨리 타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세 의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이 밖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정권교체 플랫폼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그 당을 플랫폼으로 하지 않고 바깥에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려고 대권에 도전한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빨리 입당하는 거가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 당에게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혹시 장모의 법정 구속된 이 사안이 혹시 국민의힘 입당의 어떤 생각, 이 판단, 계획 이걸 좀 촉진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지가 일주일 됐는데요. 조금 더 사람들 좀 만나보고 좀 뜸을 좀 들이는 건데 그 뜸을 가지고 이제 이기다 손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뭐 조금 길게 봤을 때 7월 이내로 입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 구속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속수도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 이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 가장 모토로 세운 게 공정입니다. 공정인데 이 두 사람 다 지금 이 정권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듯이 모두 다 공정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멀어진 사이죠.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이나 청와대를 수사해서 이렇게 밑보여가지고 이 단계까지 왔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조금 거리를 뒀죠, 대통령하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대통령하고 친했던 또 같이 일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지지를 보면은 대통령하고 멀리했던 멀리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던 이재명 지사보다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공정함을 추구하면서 대통령하고 조금 각을 진 사람 또 조금 떨어진 사람 이제 그런 면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이 두 사람이 구설수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부터 이제 구설수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검찰총장일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우리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린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가 공정하게 이끌 것인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낙마시키든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으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선 검증의 잣대는 공정하게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구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와 장모에게 가해진 건 불법 혐의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법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이 검증 잘하면 되고, 저는 연좌제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저게 아마 권양숙 여사에 대한 2002년 대선에 야권의 공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응을 보고 하는 건데 그건 연좌제 맞죠. 왜냐하면 색깔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경우가 달라서 이건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원의 선고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3개 그 비단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연좌제로 방어하는 것이라면 그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입당 자격이나 이런 건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인데 저는 조금 입당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또 분석도 해주셨어요.